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이 된 경우에 항소심의 진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구속 만기가 언제인 건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속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마냥 구속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1년, 2년 구속을 시켜버리면 형을 확정 지었을 때 구속이 될 만한 사유가 아닌데 기존에 더 많이 구속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구속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심급별로 구속 기한이 제한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이 된 경우를 한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판 단계에서 구속이 된 경우에 한 심급당 6개월씩 구속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맞는데요.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이 된 경우는 요 논리랑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이 제가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 5월 26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1심 선고 판결 당시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조문을 보겠습니다. 구속기한은 2개월로 합니다. 원칙이.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제가 날짜로 정확히 계산을 해놨어요. 5월 26일 날 구속이 됐어. 그런 경우에 자, 기본적으로 2개월이에요. 구속을 할 수 있는 기한이 2개월이라고. 그러니까 2개월 내에 사건을 끝내던가 아니면 2개월이 내에 끝내지 못하겠으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연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번 더 연장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 5월에 구속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7월에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7월에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어. 그럼 그 연장 한 번이라는 게 얼마야? 2개월이에요. 그러면 7월에 첫 번째 연장을 했을 때 9월까지 얘는 구속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9월에 또 두 번째 연장을 할 수 있어. 그럼 언제? 11월까지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러니까 11월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연장. 그러면은 1월에 구속이 만료가 되게 되겠죠. 아까 26일이라고 했으니까 1월 25일에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 1월 25일에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소심이 무조건 1월 25일 이내에 끝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말씀을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판부는 사실 구속까지 시켜놓은 사람을 다시 내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 재판 끝나면은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 우리만 해도 내가 한 3년 살아야 돼. 그런데 잠깐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내가 그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도망을 가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선 이 친구를 내보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경우는 아니야 라던가 그런 경우라면 또 모르죠. 이미 피해자랑 합의가 됐고 실형까지는 아니고 집행유예 줄 수 있어 하면은 부담 없이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재판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를 내보냈더니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구속 만료 기한 전에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법원은. 그런데 최근처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부득이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5월에 구속됐다는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이 10월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5개월 가까이 된 상황에서 첫 공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 몇 번만 재판이 진행이 돼버려도 충분히 내년 1월을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증인을 많이 불러야 된다거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야 된다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여튼 항소심이 그렇게 길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도중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구속 만료 전에 항소심을 끝내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피고인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러면 구속이 만료돼서 나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구속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석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줘서 이 사건을 이제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준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끔 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이 만료됐는데 왜 재판부에서 보석을 청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 의뢰인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여튼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절차상 그런 것을 원한다. 무조건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석금도 걸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재판부가 바란다는 것 명심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보석 청구하세요라고 하는 경우에 보석을 청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2022년 5월 25일에 구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총 3차의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8개월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3년 1월 25일 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1월 25일 전에 이 사건은 끝나게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가 상고를 하든 피고인이 상고를 하든 그때는 또 상고심에 대해서 또 6개월이 또 다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속이 된 상태로 미결로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미결로 시간을 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결로 돼버리면 노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노역하는 게 싫어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두 달이라도 미결인 상태를 더 늘리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너무 답답해서 싫어, 노역을 하거나 뭔가 그냥 기결수가 돼서 전화접견도 좀 쉽게 가족들이랑 할 수 있고 이것을 원해 하는 경우에는 빨리 사건을 종결을 해서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지 않고 혐의를 확정 짓고 기결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